안녕하세요. 질병연구부 신종감염병 검사팀 김진석입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의 AI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기에 편하시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아니어서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항생제 내성, 21세기 공중보건의 위기 그리고 연구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느끼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들어보셨나요? 기적의 약으로 불리는 항생제, 그리고 항생제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는 항생제 내성. 어쩌면 항생제 내성은 향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최대 위기의 하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국내에 4천여 명,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입니다. 하지만 2050년에 이르면 사망자 수가 1천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가장 높은 사망 원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 한 번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대유행 초기에는 감염될 경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과 함께 엄청난 양의 항생제가 함께 처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비드-19 대유행 이후 항생제 내성률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항생제 내성 확산에 대한 심각성이 더 커졌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증식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수많은 세균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정상 세균은 죽고 내성균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내성균이 성장하여 다른 세균들을 압도하면서 증식하게 되고, 또한 일부 세균은 다른 세균에게 약물 내성을 전달하여 새로운 내성균이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수평적 유전자 이동에 의한 내성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A 항생제의 내성인 세균, B 항생제의 내성인 세균, C 항생제 내성균들은 각각 A, B, C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성 유전자가 내성이 없는 병원균으로 이동할 경우 세 가지 항생제 A, B, C에 모두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로 진화하게 됩니다. 국내에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항생제 내성균으로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인 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인 VRE,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목인 CRE가 있습니다. 그중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CRE는 감염증 환자가 2017년 5,700명 수준에서 2023년 38,000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RE균들은 대부분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CRE균에 의해 감염이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CRE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리스틴과 타이제사이클린입니다. 이들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다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평적 유전자 이동에 의해 콜리스틴이나 타이제사이클린 내성 유전자가 다른 세균들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콜리스틴과 타이제사이클린 내성이 한꺼번에 동시에 퍼진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아마도 항생제 내성균의 최종 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게재하였던 논문입니다. 제목을 풀어드리면 대한민국 서울하수에서 대장균을 분리했는데 그 세균에는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인 MCR1과 타이제사이클린 내성 유전자인
티맥스 CD3 토퍼RJ1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는 플라스미드가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플라스미드는 내성 유전자를 전달하는 벡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콜리스틴과 타이제사이클린 내성 유전자가 플라스미드 벡터를 매개로 해서 다른 세균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NGS를 이용해서 플라스미드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 플라스미드가 처음에는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인 MCR1만 가지고 있었는데 타이제사이클린 내성 유전자가 삽입되어 두 가지 유전자를 모두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MCR1 플라스미드와 티맥스 유전자 염기 서열은 모두 베트남에서 보고된 염기 서열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성 플라스미드는 베트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사례들에서 MCR1 플라스미드는 사람에서 분리된 대장균과 하천에서 분리된 클렙시엘라균과 비슷하였고 티맥스 유전자는 돼지에서 분리한 프로테우스균, 하수에서 분리된 슈아넬라균 사례와 유사하였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사람, 동물, 하천, 하수 등 다양한 곳에서 분리한 세균들에 존재한다.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슬슬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원헬스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순환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농산, 축산, 수산물에서의 내성균 발생, 약물 오남용, 분변, 비료에 포함된 항생제로 인해 오염되는 주변 환경,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 의료기관 내에서의 내성균 전파,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확산. 이렇듯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들이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적인 원헬스 접근이 가능한 연구기관은 몇 안 됩니다. 인체, 동물, 환경, 식품 등 앞서 보여드린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생제 내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적의 원헬스 연구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부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는 5가지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3번 감시체계 강화 중 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4번 연구개발 확충 분야의 원헬스 관점 항생제 내성균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성균으로 가득한 거대한 산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그 앞에서 커져가는 무리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합니다. 양 옆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